자, 수업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들어갈 진도는요, 순서예요, 순서. 많이 어려울 거다. 교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쌤이 일단 1교시, 2교시를 나눠서 1교시에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 문제를 같이 풀 거고 2교시 때는 EBS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것도 수능 연계 교재거든. 많이 들어가서 알겠지만 그 수능 특강 올해 거에 순서 문제를 쌤이 따로 편집을 좀 했으니까 따로 편집했으니까 그걸로 2교시 때는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준우 같고 비모 순서 말고 물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능 완성 순서 단어를 볼까 합시다. 아마 아우, 왜 이렇게 목이 잠겼어? 몇 단원이냐 순서가 14단원. 네, 60페이지 가자. 60페이지 갑시다. 오늘 경록이 안 와요. 경록이 뭐라? 하다던가 오늘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걸 썼구나 그러더라고. 경록이 때문에 지금 녹화하고 있고. 아, 위에 안 보이게 해줘. 아씨, 뭐지? 전체 화면을 했을 때 뭐? 맞아, 뭐? 있거든요. 아니, 뭐 위에 사람들은 우리가 페이지 자르기? 아니. 일단 여기 갑시다. 자, 순서예요, 순서. 뭐야? 자, 순서 같이 갈 건데 순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진 문장 좀 잘 읽어야 돼. 주어진 문장 잘 읽어서 그 다음에 소재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문장에 일단 다음 글이 어떻게 뭐가 나올지 예측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고 예측한다기보다 일단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보다 부자연스러운 걸 찾는 게 더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B로 시작하는지 A로 시작하는지 시작해야 되잖아. 그럴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자연스럽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뭐가 자연스럽냐라는 걸 판단하기보다 뭐가 부자연스럽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더 쉬울 거다. 알겠어? 알아둡시다. 순서 풀 때는요, 일단 부자연스러운 걸 찾는 게 더 쉽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거. 요거를 찾아요. 부자연스러운 거. 그럼 부자연스러운 것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단서가 되는 게 일단 쌤이 수업할 때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표현하는데 흔히들 어떤 형태? 대명사라든가 대명사라고 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딱히는 없네요. 예. 만약에 this woman이 아니고 만약에 뭐 she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게 대명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 여자가 없어. 그러면은 A로 이어지기 좀 힘들겠지 그 상황에서. 오케이? 그래서 대명사라든지 지금 너네 눈에 보이다시피 A 문장에서 this woman이라 시작하잖아. 그럼 this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종의 어떤 지시어라고 하는 거지. 지시어. 그 다음에 연결사.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끊어진 느낌?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찾아내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보통은 물론 A가 보통 이어지기 힘들어요. 보통은. 오케이? 그래서 B나 C로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선지가 보통 어떻게 되니? 2, 3번이 B로 시작하고 4, 5번이 C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A는 커트되기 마련인데 작년 6월달 고3, 5일 고3가 거기서는 이제 A, C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막연하게 A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 무조건 항상 똑같이 모든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 A는
이게 부자연스럽네. 이유는 시그널, 뭔가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걸 찾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소재의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대국어의 어떤 그렇게 하지 말자. 전체 주제가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교 이제 급식에 대해서 급식의 실태를 조사해봤다. 그러면 급식의 실태를 조사해봤다. 마지막 문장은 동대국어의 급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다. 누가?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미스터 존슨이 뭐 이러면서 이제 연구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 나와 있던 문장이 경이 어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소재가 끊겼죠. 오케이? 그런 식의 어떤 소재 연결성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된 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극단적으로 뭐 동대국어 경이어고 이렇게 말하면 쉽겠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하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눈치를 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재 연결성이 있어서 뭔가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 구체적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상황인데 아직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뭔가 심층적인 어떤 연구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좀 어색하지. 그런 걸 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같이 그런 감각을 오늘 같이 한번 길러볼 건데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같이 한번 가보자. 내일 태풍 온다 그죠? 그치? 부산 막 바람 분다는데 지금? 네. 아 그래? 내일 학원 안 쉬나? 한번에 막 정통으로 쌤도 집에서 좀 쉬고 싶어. 그치? 내일 수업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주고 문 열어놓고 라면 하나 끓여고 재밌을 것 같아. 알아. 뭔가 이제 야생 약간 너네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누구야? 그 유명한 그 서바이벌 잘하는 그 베어 그릴스 느낌으로 내일 같은 날 뭐 해야 돼? 라면에다가 뻔 하나 챙겨가지고 어디? 우리 각각 용마산 이런 데다 올라가가지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카메라 쳐다보면서 단백질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 그렇게 하면서 좀 쉬고 싶은데. 자, 요것만 딱 알아두세요. 오케이? 갑시다. 자, 시작합니다. There are cases. 자, 경우들이 있다. case라고 하는 거 뭐 경우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경우가 어떤 적이 있던 경우야. 오케이? 그런 경우가 있다. when이라고 하는 건 굳이 시간이라고 한다기보다도 어떤 일련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스템이 만약에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어떤 면역 체계라든지 아니면 몸의 어떤 신체죠. 신체가 뭘 잃어버린다? 이 단어는 좀 우리 외워주자. resilience라고 하는 거는 필수 단어긴 하거든. 얘들아, resilience 형용사 되면은 ce 빼고 뭐 붙여? t 붙인단 말이야. resilient. 오케이? 그럼 resilience 하게 되면은 뜻이 회복력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회복력. 그러면 신체의 회복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 오케이? 그래. 사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신체가 회복력을 잃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계속 갈게. Take your own bod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의 몸을 생각해봐라. 너의 몸을 예로 들어보자. 이 정도로. 자, 계속 갈게. It is exposed to many viruses and bacteria each day. 자, 매일매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매일매일 노출되고 있다. 뭐가? 너의 바디가. 오케이? 그러면 회복력이 좀 더뎌질 수 있겠네. 그것도 뭐도 없이 without you being aware of it. 자, 여러분들 그 be aware of라고 하는 이런 구문은 알고 있지? be aware of 무슨 뜻이다? 뭐뭐를 알고 있다. 오케이? 뭐뭐를 알고 있다. 뭐뭐를 알고 있다인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지금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being으로 바꿔준 거죠. 알겠어? 그래서 아는 것 없이인데 그 앞에 들어간 요거는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른다? 이 준동사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보통 의미상의 주어로 불러. 오케이? 그래서 너가 알지도 못한 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알겠어? 너가 부지불식간에 뭐 이런 말 있잖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일매일 박테리아 지금도 만약에 누가 갑자기 가만히 들어가 재채기 공부하다가 바이러스 그지? 그런데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안 걸리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계속 중요한 단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아봅시다. 어떤 거? 그냥 resilience 정도가 되겠지. 오케이? resilience. 회복력. 회복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얘가 뭐다? 좀 키워드다. 알겠어? 키워드다. 이 키워드를 쌤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키워드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소재가 연결이 된다는 걸 좀 알 수 있거든.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회복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A 문장. Standing to cook is a strain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이 소재가 갑자기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렇게 예를 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요리하느라 서 있는 그런 상태를 갑자기 언급할 수가 없는 거지. 알겠어? 요런 게 어떤 거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는 단절이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뭐 심지어 얘도 역시 이 소재의 단절이 느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좀 쉽게 접근하자면 this woman이라고 하는 형태는 더더욱이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탈락시켜야 된다. 오케이? 자, B로 그럼 넘어가 볼게. 여기서 B로 넘어갔다고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 자, think about.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 읽으면서 순서 잡는 거 아니야. 일단 첫 문장씩 읽어보는 거야. 알겠어? 첫 문장씩. 일단 첫 문장 읽고 단서 나왔을 때 단절됐으면은 넘어가고 첫 문장 이제 읽고. 알았지? 자, think about bone density 이렇게 나왔어. 골밀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골밀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골밀도가 끝이 아니라 definition이 나왔으니까 골밀도 명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고갈이라는 뜻이거든. 고갈. 보통 이제 고갈된이라는 형용사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씁니까? deformitted. 입이 붙여가지고 형용사 쓰면 이게 고갈된 이라는 의미다. 알겠어? 자, 그러면 골밀도 고갈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전에 회복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회복력. 회복력이 점점 없어진다면 골밀도도 점점 고갈될 수 있겠죠. 색깔 맞춰주면 아까 나와있던 그 회복력에 대한 얘기로 골밀도 고갈로 연결될 수는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회복력이 점점 루즈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회복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골밀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고갈되는 거지. 알겠어? 소재 연결이 괜찮다. 하지만 일단 세모 정도 잡아준다. 왜냐면 문장들이 있잖아.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아주 매끄럽습니다만 뭐 그런 거지. 아까 내가 예를 들었을 때 뭐 동대부고의 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차이점이 주제야. 동대부고와 경희고의 급식의 차이. 그러면 동대부고에서 경희고로 넘어가는 아주 매끄러운 그런 글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장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동대부고 얘기가 좀 더 길어지느라 여기서 C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어? 아니면은 뭐 경희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길었다. 그렇게 C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B가 괜찮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가 골밀도 소실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B 전에 예를 들어볼게. B 전에 골밀도 소실이라고 하는 게 아닌 뭐 예를 들어서 혈액의 어떤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B 앞에 C가 그 혈액의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C가 앞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내 말 이해되겠어? 그래서 일단 B가 될 수도 있겠군. 이렇게 생각해 준다. 알았어? B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다음에 C로 넘어가. C가 볼게. If your immune system is powerful, 만약에 너의 면역 체계가 강하다면 부사들이지. 너의 면역 체계가 아주 튼튼하다면 it'll fight back. 그 면역 체계는 아마 뭔가에 대항해서 싸울 거다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항해서? 그 침입자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 결과 뭐예요? 건강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전에 이거 좀 쉬운 문제였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라는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이제 얘네들인가? 그러면은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말 이해되겠어?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 얘 살짝만 내려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가려져가지고 살짝 내려가지고 설명해볼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노출된다네.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면역 체계가 강하다면 아마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싸울 거야. 알겠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B에서 혹은 C에서 시작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떨까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제 옆에 애들은 막 종이 넘기고 있고 나만 이 문제 지금 2분 쓰고 있는 거야. 일단 둘 중에 하나 잡고 가세요. 오케이? 일단 둘 중에 하나 잡고 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응. 아니 시작할 때 B로 딱 떨어져가지고 시작하면 되게 좋겠지만 두 개가 나온다? 그냥 둘 중에 하나 잡고 가. 알았어? B로 잡고 할게. 처음 읽었으니까. 응? C로 갈까 그냥? C 방금 읽었으니까 C로 계속 이어서 가자. 만약에 너의 면역 체계가 강하다면 아마 침략자. 여기서 말하면 C로 이어진다면 바이러스들이나 그놈들과 싸워서 결국 건강해질 거야. 계속 갑니다. 너는 갑니다. You might catch a cold. 너는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Depending on the germ. 그 세균에 따라서. 오케이? 하지만 you will heal eventually. 하지만 너는 뭐 할 거다? 결국에는 치료가 될 거다. 왜? 네 면역체가 강하니까. 오케이? 계속 갑니다. 하지만 resilience.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건 can be lost. 아마 뭐가 될 수 있다? 소실될 수 있다. 뭐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이것은 특히 해당된다. 어떤 경우에?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들의 경우에는 해당해주는 사실이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C를 읽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떤 경우 구체적인 어떤 나이를 먹감에 따라 어떤 체계, 면역 체계의 회복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례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아까 전에 우리가 살짝 읽었습니다. 살짝 B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냐면은 한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는 물론 못 읽으셨겠지만 골밀도 소실이라고 하는 실제 회복력이 줄어드는 어떤 단어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B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왜? 첫 문장에서 네모박스 문장에서 이게 시작되기 전에 B와 C를 고민하기 전에 네모박스 문장에서는 회복력이 뭐가 된다? 점점 손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키워드로 잡았다. 그래서 B를 읽었더니만 회복력 손실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지. think about it. 예를 들어서 말하자는 거죠. 그렇지? 골밀도 손실이라고 하는 거 괜찮네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 지금 C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C의 초반 부분의 얘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겉부터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실제 어떤 손실된 사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문장을 던지죠. 맞아? 그렇다면 C에서 B로 넘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B에서 C로 넘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C에서 B로 넘어가는 게 괜찮죠. 왜냐? B에서는 이미 이거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잘 보세요. 지금 C의 마지막 문장을 너네가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뭐에 대한 얘기로 이어질 수 있겠어? 이 얘기 자체가 뭐야?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어떤 이 케이스가 나오겠죠. 뒤에. 알겠어? 점수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읽었던 이 골밀도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C에서 B로 넘어가는 건 괜찮겠다. 근데 여기서 B에서 C로 넘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B는 자 그리고 나서 B를 이렇게 봅니다. B는 골밀도 손실한 얘기 나오고 뭐가 부서지고요. 그리고 건강이 점점 약화되고요. 오케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C 초반 부분에 면역력이 강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면역력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약화되는 얘기로 그냥 쭉 이어가는 거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는다? C에서 B로 잡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쌤, C에서 A로 가면 안 되나요? C에서 A로 가기에는요. 일단 C에서 이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에서 B로 그리고 B에서는 뭐가 나와서 형업해줘. B에서는 한 여성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이 구절이 위에 나와 있는 디스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쌤, 그러면은 C에서 B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어버리고 벗에다가 형광펜 쳐버리면은 결국 벗을 기준으로 앞에 얘기는 면역력이 강한 케이스고 벗부터는 면역력이 약한 케이스로 문맥상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 그렇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걸 잡을 때 뭘 이용했습니까? 지금 저 디스 우맨이라고 하는 거나 women's lifetime이라고 하는 이런 관사를 혹은 지시어를 이용했죠. 일단 우리는 이 지시어를 이용했어요. 벗이라고 하는 연결사를 이용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소재. 소재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실제 사례, 즉 살아있는 생명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이 소재 연결. 알겠어? 지금 쌤이 설명하는 거가 이해가 된다는 거는 지금 이 단어들은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다 해석을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 단서가 여기 있네. 단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소재가 끊겼네. 소재가 연결되네.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풀어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래서 정답은 일단 CBA로 적어주시고 한 페이지 넘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1번, 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를 한번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좀 풀어보세요. 자, 시간은 4분 줍니다. 어휴, 유식이 벌써 풀었어? 이상하게.
2번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2번이 약간 좀 너의 답대로 읽어보니까 좀 이상해. 엄수. 엄수의 답대로 한번 읽어보아야지. 읽을 수 없다. 어색해. 나는 어색해. 아닌 것 같아. 자, 25초 딱 끊습니다. 끝! 자, 다시 한번 갈까요? 왼쪽을 좀 비워놔야겠다. 자, 1번 답 한번 맞춰볼까 우리? 자, 1번 한 사람 없지? 1번에 2번 여기 손만 들어주세요. 1번에 3번 1번에 4번 1번에 5번 하나 골라주자. 다시 갈게. 1번에 2번 1번에 3번 오케이 내리세요. 좋아 맞아 3번이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자, when you perform data analysis 너가 뭘 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걸까요? 여기 나오는 이 serve 앞에 나오는 이 주어까지가 좀 중요한 이 소재, 주제 같거든. 뭐 하라? Remind yourself of your question 하라. 뭐 이런 주제 같거든. 근데 Remind A of B 어디서 많이 봤지? Remind A of B. 얘기해 줍시다. 무슨 해석이야? A에게 B를 상기시켜. 상기시키다. 자, 그러면 너 스스로에게 뭐를 상기시키자는 거야? 네가 갖고 있던 어떤 의문이지. 애초에 어떤 의문점으로 출발했는지 그런 걸 상기시키는 것은 search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역할을 한다 여기서. 오케이? 무슨 역할을 한다? 주는 역할을 한다. 뭘 주는데? 뭐 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틀을 제공해줘요? 너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라는 구조. 오케이? 해석을 연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좀 도식화하면 네모 문장을 조금 쉽게 좀 우리가 짤막하게 좀 도식화한다면 질문상기라고 하는 질문상기. 질문상기는 결국 분석이라고 가볼까? interpretation은 분석. 자료에 대한 분석. 자료 분석에 분석.
제공해 주죠. 주어진 실험의 결과를 분석할 때 그 분석의 어떤 구조, 분석의 어떤 방향 이런 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아 좋아. 그러면 이걸로 소재가 이어지는지 끊기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1번 A 갈게. Interpretation of your analytics. 너의 분석? 이 분석이거나 사실 비슷한 말이지만 굳이 차이를 둔다면은 얘는 약간 좀 실험적 분석이고 이 실험 결과를 통한 어떤 해석 인터프레이션. 오케이? 연결되네. 느낌 있는데? 너의 어떤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건 뭘 얘기해? 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냥 소재가 연결될 뿐이잖아. 이게 틀렸다고 하기 좀 모호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소재가 끊겨버리죠. Should yield a statement such as for every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나오는 순간에 끊긴 거죠. 알겠어? 왜? 아니 yield라고 하는 거 일단 써줍시다. yield라고 하는 건 뭔가를 낳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는 낳다. 결과를 내다. 뭐 이런 뜻이야. 결과를 내다. 다른 뜻 하나만 더. 양보하다. 이런 정도의 동사를 외워두면 좋습니다. yield. 야, 명사 하나만 더. 명사로는 산출량. 산출 혹은 생산량. 이런 게 yield다잉. 알아둬라잉. 자, 그러면 낳다, 결과를 내다, 아니면 양보하다. 어떤 생산량. 오케이?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건 동사겠지. 그러면 결국 뭐 해석을 하자면은 뭐 결과를 내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내는데 어떤 결과? 어떤 진술의 결과를 내야만 한데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게 매 해석하기 좀 그런데 매 하나의 추가적인 250ml 캔 오케이? 한 개의 250ml 캔 음료 그냥 캔 음료를 할게. 한 개의 캔 음료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통 성인, 미국에 계신 성인, 미국 형님께서 드시는 그 캔 음료 한 캔당 정도가 되겠지. 오케이? 한 캔당 BMI가 증가한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질량 지수래요. BMI가 증가한다. 평균적으로 X만큼. 뭐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여기서 왜 끊겼습니까? 아니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뭐 12온스짜리 캔 음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캔 음료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알겠어? 캔 음료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일반적인 얘기죠. 맞아요? 그 일반적인 얘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실험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실험을 시작도 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어야 된다고 나오니 이거는 완전히 연결이 틀려먹은 거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A는 일단 삭제. B로 넘어갑니다. 그럼 B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좋죠. 일반적인 이 문장에서 질문을 상기시키는 어떤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B는 괜찮습니다. 알겠어? 자, 계속 읽어볼게. 한 문장만. 한 문장 읽으려고 하는데 전부 다 해. 자, 예를 들어서 너의 원래 질문이라고 하는 건 아마 may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하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맞아? 그러면 원래 질문은 이거였을 거야.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아까 슬쩍 봤던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매 한 캔의 캔 음료. 다시 한 번 더. per day니까 하루에 한 캔의 음료당 얼마나 더 많이 평균적인 BMI가 존재하냐? 이 정도죠. 다시. How much라고 하는 건 그냥 how much라고 하는 거 이게 의문사인데 how much의 지금 형용사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great라고 하는 것이 큰이란 뜻이니까 얼마나 더 크냐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지. 알겠어? 이해되고? 오케이? 얼마나 더 크냐? 뭐가 평균 BMI가 미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존재하는 체질량 지수가 얼마나 더 많아지냐라고 하는 게 원래 질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비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상기시키면은 우리가 분석의 어떤 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시를 비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좋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질문은 어떤 질문? 한 캔당 얼마의 첼량 비용. 오케이? 요 정도의 질문으로 우리가 B를 잡아주면 C로 문제 안 읽을 수는 없잖아. 아까도 말했잖아. 얘를 여기서 들을지 이따가 들을지 우리 그거 모릅니다. 알겠어? 우리가 필자가 아닌 이상 물론 여기로 B로 시작할 만한 가능성이 높지만 B로 바로 첫 문장 다음에 얘를 들 거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일 뿐. 알겠어? 그래서 C까지 읽어본다. 자, 가볼게. C. The wording of the question. 자, 그 질문의 어떤 단어 선택? The question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갈게요. 형광펜. 이 형광펜 가셨을 때 그 형광펜 칠한 거에 앞에 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C는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봐. C의 그 질문에 대한 그 단어 선택은 이라고 하는 주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잘 이해해봐. 내 말 잘 이해해봐. C라는 문장이 물론 첫 문장 다음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특정 질문이 아니라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질문이지.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질문을 실험을 하기 전에 드는 그 의문이라고 잡는다면은 C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 일반적인 얘기로. 알겠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이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여기는 특정 질문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그 질문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내 말 이해돼? 그런데 어디서 끊기게 되냐면 자, 가볼게 해석을. 이 더 퀘스천이 일반적인 좀 써주자. 일반적인 퀘스천이라는 단어의 의미인지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퀘스천에 대한 얘기인지, 즉 정해진 질문인지 아니면은 윗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를 고민해봐야 돼. 내 말 이해되겠어? 그랬을 때 뒤에 텔이 나왔어. 텔이 나와서 tell you that 나오게 되면은 그냥 사용식이지. 너한테 뭘 말해준다고? 대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너의 원래 의도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뭐 이거였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였다까진 좋은데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뭐야? 주어진 네모 박스 문장에서 갑자기 BMI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구체적인 문장이구나 이거는 이라고 잡아줘야 돼. 내 말 이해되겠어? 다시 이 문장 첫 지문, 첫 네모 박스 문장이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BMI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를 하기 전에 질문을 상기시켜라라는 얘기였어. 맞아? 그때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BMI가 올지 뭐가 올지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야. 맞아? 그런데 C로 시작할 때 이 얘기가 안 나오면 괜찮겠는데 C로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단어 선택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원래 의도가 예를 들어서 쌤이 바꿔서 말해볼게. 원래 의도가 뭐다? 확인하는 거다. 너가 실험을 시작할 때 알고 싶었던 것이란 일반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C가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야? 특정한 소재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C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나오고 나와요. 내 말 이해되겠어?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시작해야 돼. 그래서 알겠어? 응. 그러면은 결국 B로 결정이 나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 응. 태풍의 눈은 뭐가 없다? 피해가 없다. 야, 태풍의 눈이라 들어봤지? 태풍의 눈은 원래 좀 잠잠하다며. 태풍이 이렇게 토네이도의 뭐라 해야 되냐? 그냥 원주 호라 해야 되냐? 원주? 블랙? 그쯤만 완전히 날벼락 나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다 했어. 자, 그러니까 태풍의 눈의 내부는 안전하다고 이어지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그 태풍의 눈은 그 태풍이라고 똑같이 더 토네이도로 나왔어. 근데 그 태풍의 눈은 결국 칸쿤을 비켜간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특정 단어가 언급되자마자 이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어떤 소재에 대한 얘기구나. 오케이? 그러면 C가 탈락이 되면서 B로 가는 거지. 여기 이해되겠어?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B라고 하는 C까지 C 지금 중간부분 읽었다. B로 가야 되는구나. B 갑니다. 그래서 B 근데 우리 한번 읽었죠. 한 캔당 여기 미 써놨지. 한 캔의 사이다를 마셨을 때 BMI 체지방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원래 이 주제였다고. B의 어떤 처음에 갖고 있던 호기심, 의문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B에서 이제 고민이 되죠. B에서 A로 갈 것인가? B에서 C로 갈 것인가?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합니까? 뭘 해요? A와 C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 A에서는 너의 분석, 너의 실험을 해석하는 거는 이걸 결과로 놔야 된다. 라는 어떤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고. C의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너의 의도를, 그러니까 대점이니까 너의 원래 의도가 이걸 확인하는 거였다는 거가 그 질문의 단어 선택이었지라고 하는. 지금 C에서는 뭐야? 아직 질문을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에 대한 소재로 이어지고 있는데 A에서는 질문을 리마인드 하는 거에서 소재가 다시 뭐로 넘어갔습니까? 그 리마인드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로 넘어갔죠. 내 말 이해되겠어? 용주 이해돼? 좀 잘 이해하네. 자, B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질문 얘기. 우리 형광펜 갑시다. 질문 얘기. 오케이? 질문 얘기. 그리고 형광펜 했던 거 그냥 이어줘. 오케이? 그냥 아주 무식하게 그냥 단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이어줘. 그러면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것 같아. 지금 C와 A의 차이를 아시겠어?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질문을 다시 함으로써 얻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다르다. 전과.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B로 시작했을 때 어디로? 일단 C로. 요 얘기는 계속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질문을 상기하는 거에 대한 얘기로 질문을 상기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냐 BMI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질문을 상기하는 일 상기를 하면은 뭐를 잡을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A로 넘어가려면 결과적으로 그 질문을 상기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예를 자 그러면 C로 이어서 갈게. 당연히 C겠지. 그러면 C 해석이 약간 좀 어려운 이유는 문장이 길어. 갈게. 자 그러면 원래 의도까지 했을 때 원래 의도는 결정하는 것이었어. 얼마나 BMI가 커졌는지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저기 들어왔네. food drink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얘를 빼버리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어덕트라고 하는 성인들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먹고 들어왔는 거야. 이 성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2캔을 마셔. 하루에. 평균적으로. 오케이? 하루에 2캔 마시는 성인들이 당연히 크면 크겠지. 그게 얼마나 크냐. 알았어? 2캔 마시는 성인이 당연히 그레이트하겠지. 더 그레이터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대를 기준으로 적게 마시는 성인이 나오겠지. 어덜트 나오고요. 또 어덜트는 또 마시지. 그때 얼마를 마셔? only one을 마시지. only one을 마시지. 알았어? 아까는 몇 마셨고 2 마셨고. 알겠어? 요런 구조로. 결과적으로 그 질문의 단어 선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질문을 상기시킬 때 너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다 이거지. 하나 마신 사람에 비해서 2개 마신 사람 왜 이렇게
확인하는 거가 원래 의도여야 돼? 아까 그랬잖아. 아까 이랬잖아. 하나당이라고 했잖아. 캐논료 하나당. 맞아? 아까 캐논료 하나당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 캐논료 하나당이 지금 12, 12 나와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 이러지 말고 11을 그냥 한 캔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 한 캔당이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캔 먹은 사람과 두 캔 먹은 사람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질문을 상기했잖아. 그 질문 뭐야? 한 캔당의 질문으로 상기된 거고. 그랬을 때 A로 넘어가면서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결과는 한 캔당 BMI가 X만큼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좀 첨언을 하자면 But it should not yield. 어떤 결과를 얻어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한 캔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원래 목적은 한 캔의 음료를 두 캔과 한 캔의 차이가 나는데 뜬금없이 이론스당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잘못된 결과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그렇게 글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정답은 B, C, A. 알겠니? 오케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온도 좀. 춥지? 뭐야? 리모컨 부자네. 일단 봐줄게. 뭐야 왜 이러고? 자, 오른쪽. 이거부터 한번 맞춰볼게, 얘들아. 자, 1번은 아니고. 자, 2번, 2번에 2번 한 번은 들어. 2번에 2번, 2번에 3번, 2번에 4번, 2번에 5번. 5번 없어요? 5번이면 어쩌려고요? 광고 뭐야? 안철수 진짜. 대선 자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 준비하려고 지금 대선 자금 모으려고 광고 띄우네. 야 너네 드라마 보다 보면은 나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걸 광고해주는 셈인가? 야 이런 브랜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호관원이라고 군대에서 드라마 보다가 몰라 호관원이라고 용어 본 적 있지? 호관원이라고 맨날 그 PPL 할 때 보면은 아주 얄밉게 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연애 프로야. 예를 들어서 하트 시그널 이거 들어봤지? 연애 프로인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잠깐만 하면서 호감은 막 먹고 있어. 그 옆에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안 궁금할 거면서 물어봐. 그건 뭐 해주는 건데? 진짜 PPL 뭐 해주는 거? 뭐 해주는 건데? 뭐 하는 거야? 눈 피로에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눈 피로뿐만 아니고 피부 개선에도 좋고 개선 목적으로도 먹어. 그래? 나도 좋아. 정말 가증스러운 건데, 그치? 방송국이 그 광고비로 돈 벌잖아. 얼마나 줬으면 돈 얼마나 줬으면 그렇게까지? 억대 주겠지. 억대 주겠지. 야, 뭐지? 어디지? 저기 정수기 코이 정수기인가? 그 BTS가 나오잖아. 코이 정수기 뭐야? 돈 얼마나 나오는 거야? BTS가 나올 때 정수기 팔아. 10억은 넘게 쓴다는 거 아니야 지금 광고비에. BTS 한번 부르는데 지금 멤버 거의 다 나오더만. 거의 완전. 오. 야, 웬만한 회사들은 가장 방편해서 인기 없는 사람이 누구냐? 솔직히 말하자. 누구냐? 랩몬스터냐? 남자랑 모르겠네. 모르지. 관심 없지. 역시. 방탄이 뭘 하든 말다 하다가. 그럼. 군대 가야 돼. 근데 가야지. 근데 안 써 이제. 근데 쌤은 나이버그 난 이게 갔다 오고 나니까 좀 한결 더 끌어워져가지고 안 가도 된다고 생각되는 거야. 왜냐면은 손흥민은 군대 가야. 좀 빼줄 수 있으면 빼주는 게 나아. 근데 안 가도 좋아. 자, 우리 근무에 안 가자. 투표해 봅시다. 손흥민은 국위선양을 하고 우리에게 한국을 높여주니까 군대 빼줘도 된다 아니면은 그래도 가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손흥민 군대 떼줘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정답 없어. 내리세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가야 된다. 가야지. 그럼 자기의 의견이야. 근데 난 왜 그러냐면 좀 아까운 것 같아. 한참 주가가 오를 때인데 호날두 한참 레알 가려고 하는데 군대 가자 생각해봐. 호날두 맨유에서 뛰다가 맨유에서 막 퍼거스 밑에서 엄청 그때 날라다녔잖아. 박지성이랑 같이 있을 때. 근데 포르투갈에 이제 1인병으로 가야 돼. 레알 마드리드에 이제 페레즈 회장인가? 페레즈 회장이랑 악수하고 밥 먹고 막 호날두 막 이러면서 사진도 막 찍고 이랬어. 다음날 이제 오빠가 와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뭔가 이제 다음날 신문에 이런 보통 이런 얼굴로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막 호날두 이병. 징병 당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야. 진짜. 그래서 차라리 손흥민이 외화벌이도 하는 거 아니냐? 외화벌이 영국에서 영국 파운드를 연봉으로 받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잖아. 내가 보는 것도 GNP잖아. GNP. GNP에도 들어가죠. GDP도 들어가? GDP는 안 들어가고. GDP 안 들어. GNP잖아. GNP. 내셔널이잖아. 국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단 말이야. 그렇게 그리고 그럼 한편으로 좀 박탈감 느끼지. 범수. 나는 이미 가기로 예약해놨는데. 난 빼야겠다. 범수뿐만 아니라 범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 다 지금 쌤은 이미 갔다 왔고 이미 다 예약 대기표 끊어놨잖아. 그지? 얼마 남았어? 3년 남았잖아. 냉정히 생각해봐. 지금 올해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대학교 1학년, 그리고 뭐해? 근데 집도 가는 거잖아 이제. 3년 남았어. 예약 된 거잖아 지금. 한편으로 이제 박탈감 느껴지. 나도 사람이고 손흥민도 사람인데. 그죠? 네. 미국으로 가야겠다. 하나만 또 얘기하면은 좀 기왕이면 너는 나중에 저기 대학생 돼가지고 군대 갈 때 기왕이면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그 영어 점수를 좀 따가지고 카투사. 토익 있지? 그렇지.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따면 되거든. 그래서 카투사를 가. 카투사. 오케이? 카투사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스피킹은 많이 돼서 올 거야. 오케이? 그리고 훨씬 편할 거야. 쌤도 대학교 때 쌤도 지원을 했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서 거기서 추천 떨어졌지. 내 친구는 카투사 갔지. 오. 그래서 같이 휴가 나왔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어. 나는 이미 썩어졌어. 그 친구는 잘생겨져 왔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휴가 나오면 보통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좀 약간 쭈뼛쭈뼛하고 자신감 없고 이렇단 말이야. 민간인 세계에서는. 걔는 어때? 나랑 같이 술집에 갔는데 여자한테 미국 여자인데 Hey, what's again, man? 여자가 guy, cool, let's get in here. 그거 여자, 미국 여자 같이 얘기하면서 놀고 있고 나는 휴가 나와가지고 머리가 일단 빡빡해. 어때? 자신감 없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주변만 보면서 너 여자 사람이다. 이쁘다. 그러고 그냥 다시 복귀야. 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와. 용산기지에서 근무한다. 용산기지 지금 옮겼지. 어쨌든 어디에선가 근무, 수방사에서 근무한단 말이야.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집으로 가거든. 전화해서 엄마 나 오늘은 그냥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외박하고 갈게. 다음 주에 갈게. 대학생인 거죠. 대학생인지 군인지 모를 정도. 역시. 오케이? 제1은 카투사, 제2는 의경. 오케이? 이건 폐지되죠. 리얼? 이거 폐지됐어? 전경은 있지 않을까? 전경, 의경은 있잖아. 운전병. 의경이라는 데가 세탁병. 그러면 대모지답은 누구야? 대우디나? 부디니. 에이 무슨 5.18도 아니고. 그럼 대모진압은 의경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경찰이 전경이 안 하 그러면? 그냥 경찰이. 그냥 경찰이 급여 받는 경찰이 여경이. 여경.
오케이? 아니면 진짜는 어쩔 수 없이 경찰도 떨어졌어. 의경이나 전경 이런 거 떨어졌어. 그러면 차라리 공군을 가라. 공군? 육군보다. 공부는 공군이 더 공군기가 길지 않아요? 길어도 사람답게 좀 살다 와. 휴가가 많아. 휴가도 많고. 공군은 그래도 괜찮아. 육군은 이 날씨에 삽들고 나가야 된다니까. 일반적으로 땅대야. 이 날씨에. 함께. 여기 한 90% 땅대야. 나는 내가 이렇게 삽질을 하면서 내 몸에서 나온 땀 때문에